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주말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니, 주말이 아니고 연휴, 어린이날 연휴 중에 방송이 되겠는데요. 3일간의 황금 연휴, 여러분들 한국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외국에 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고 일본에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휴에 어디에서 보내고 계시는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항상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이 그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갔던 거.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테마파크도 많이 있고 워터파크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동물원, 공원 이런 데들이 최고가 아니었겠습니까? MZ 세대들을 비롯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은 제가 예전 그 어린이날을 추억하는 그 시기로 따지자면은 뭐 벌써 한 40여 년 전 얘기니까요. 제가 69년생 88학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감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동물원 그리고 공원 이런 데들이 어린이날에 가장 그 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명소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물론 이제 생물학에서는 당연히 동물이 많이 등장하겠지만 생물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연과학에서도 동물들이 가끔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물론 자연과학과 우리 인문과학 중에 심리학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그 파블로프의 개, 그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실험에서 등장하는 파블로프의 개가 있고, 또 그 우리 증시에서 테마에 자주 등장하는 그 양자 테마, 양자 역학 테마, 퀀텀 테마요. 거기서 등장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지만, 또 제가 쓴 이 책에서도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재밌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물할 때 있으시면은 저에게 10권 이상 단체 주문하실 분들은 문자로 꼭 저한테 직접 주문하시면은 서점보다 많이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제 책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전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책 얘기를 가끔씩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증시에서도 동물들이 등장하죠. 증시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등장을 하나요? 여러분들 그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참전을 했었으니까, 참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이제 파병이 됐었었죠. 그 당시에요. 그리고 또 뭐 그런 피해로 인해서 뭐 고엽제 뭐 이런 피해도 있었던, 그런 안 좋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 부작용이 있었던 역사인데, 그 당시에 그 베트남의 그 미국에서, 그때는 미국하고 베트남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당시에 20대들이 이제 전쟁 반대하는 시위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미국 그 청년 그 대학가에서 지금 시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시위 자체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좀 우호적이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너무 들고 있는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전쟁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발로서 대학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위가 지금 그 베트남전 그 당시의 시위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시위를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 당시 이제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시위가 있었지만, 정치계에서는 한쪽에서는 강경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베트남 무조건 전쟁으로 해서, 끝까지 전쟁을 해서 베트남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강경론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말하자면 평화론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강경론자들은 그 사납다고 해가지고 매파라고 하거든요. 매파. 영어로는 호크가 이제 매니까 호키시라고 하죠. 그 바보를 풀이라고 하고 바보스러운 거를 풀리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매처럼 사나운 호키시 이렇게 되고 비둘기 더부처럼 평화로운 더비시 이렇게 되는데 그 베트남 전에서 그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요즘 증시에서 나온 그 매판이 비둘기판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긴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쪽을 그 매파 발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책에 있어서 그 긴축이 아닌 완화 정책을 주장을 하는 쪽을 그 비둘기파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증시가 지금 매파 분위기와 비둘기파 분위기, 특히 파월 의장의 말이 매파적인 거냐 비둘기파적인 거냐 애매모호하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증시가 요즘 미국 증시가 그 조정 중에도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물 그 증시에서 등장하는 동물이 매하고 비둘기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또 증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황소하고 베어, 곰이잖아요. 불리시, 베어리시. 자, 하면은 강세장을 얘기하고 베어리시 하면은 약세장을 얘기하는데 뭐 그냥 동물들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황소는 뿔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리시 강세장. 그리고 곰은 이렇게 곰발바닥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잖아요. 내려치니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니까 약세장. 이런 묘사를 해서 불리시는 강세장, 베어리시는 약세장. 이런 그 동물들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재밌는 그런 동물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지금 조정 중에 분명히 지금 조정 과정 중이죠. 왜냐하면 고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으니까 조정 중인데, 조정 중에 또 이제 어제 또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고용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안 좋게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미국인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러면 소비 같은 거 잘 못 할 테니까, 그러면은 물가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 소비 같은 걸 제대로 못 하니까 연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긴축보다는 완화책, 즉 금리 인하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또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경기라는 것이 하루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증시는 한 번 급락했다 또 급등했다 이런 형태를 지금 반복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또 넌센스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은 이런 장세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경기를 진단하는 경우에 유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도 문제지만 유가가 너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낮게 하락이 돼도 문제거든요. 근데 유가가 한때는 뭐 40달러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40달러 정도 됐을 때는 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때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유가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주가가 빠져요. 그 얘기는 유가가 거기서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심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일 때는 유가가 너무 높으면 경기에 부담이 되니까 물가 상승 같은 거에,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느 구간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어느 구간에서는 유가가 올라야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그 구간마다의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 센티멘탈적인 그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일희일비하거나 그 유가 같은 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장세들이 연출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장세는, 요즘에 미국에서 그 발견이 되고 있는 장세는 그 유가로 인한 건 아니지만 그 금리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는 급등했다, 하루는 급락했다,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역시나 센티멘탈적인, 왜냐면은 그런 경기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심리적인 센티멘탈적인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요즘 장세가 약간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미국 증시가 어제가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그 금요일 날 뭐 급등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또 이제 한 가지 변수,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쉬니까 요즘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금요일 날 또 급등했지만 또 현실 자각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증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까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법 그 반등 쪽으로 생각보다 빨리 조정을 마무리한 건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간에서 봤을 때는 뭐 월요일 날 또 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대체 휴일까지 하고 나면 바로 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바로 옵션 만기일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그 근로자의 날 때문에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연휴까지 있으니까 이번에 옵션 만기일이 그 휴일 때문에 매매일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바로 만기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매매일 수가 별로 적다 보니까 옵션은 제가 시간 프리미엄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못하는 사이에 날짜가 매매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화요일 날 개장하게 되면 옵션에 시간 프리미엄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푸시든 콜이든 시간 프리미엄이 요만큼 됐던 거가 확 줄어들면은 그만큼 가격이 확 낮아지는 경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휴 이후에는 뒤통수 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연휴 월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미국에서 급등한 장세가 월요일 날까지 지속이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5주, 6주에 그 기간 조정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등락하는 미국에서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거는 5, 6주의 기간 조정을 거치기 위해서 계속 5, 6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과정 중에 올랐다 떨어졌다 해야 또 재미도 있겠지만 또 시간도 많이 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급하게 가면은 목표가까지 빨리 가기 때문에 시간이 끌리지 않잖아요. 그럼 5, 6주 동안 조금 긴 기간 조정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는 형태, 즉 조금의 변동성이 좀 증가하는 그런 장세가 나와야 기간 조정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는 마셔야 되는 부분이, 이 기간 조정이 제가 어떤 과격한 기간 조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마일드한 조정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간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격 조정을 보완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 또 그러면 어떻게 기간 조정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마일드하게 진행이 되게 하나요? 이런 의문들이 생기시나요? 여러분들 그거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AI 메타, 아마존, 뭐 MS, AI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I의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 거고, 또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조정 종목들, 그렇죠? 그 종목들은 그 회사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회사가 그 여러 가지 그 실적 악화라든지 펀더멘탈이 조금 그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 그 오히려 반등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를 할 거다. 또 애플이 금요일 날 또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자사주 이제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또 주가가 이제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조정을 받았던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S&P 500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그런 AI 상용화, 그 다음에 그 선조정, 그리고 호실적. 어떻게 보면은, 이, 그 3대, 그 세 가지 그 면에서 이렇게 그 어떤 삼중 편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또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제 예상에 의하면 5, 6주의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점차적으로 전저점보다는 한번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자, 그렇지만 서서히 가다가 이렇게 되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3중 그 편대에 의해서 그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일드하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 잘 흐름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반등도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단타 같은 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해외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응용해서 한국 증시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국 증시까지 한번 오늘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이제 어차피 월요일 날 또 이제 휴장이지만 또 제가 그 어떤 상황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또 이제 방송에서 또 하나의 방송을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샘표 아시죠? 샘표 기업 그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박승복 회장님. 지금은 이제 박승복 회장님 아드님 그 박진선 회장님이 이제 그 회장님을 맡고 계시죠. 벌써 한 7, 8년 전에 타계를 하셨는데 박승복 회장님은 이제 박승복 회장님이 또 창업주는 아니시고 그 위에 박규혜 회장님이신가 그 회장님이 그 샘표를 창업을 하셨었고 근데 그 박승복 회장님은 학력이 고졸밖에 안 되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상고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상고 출신이신데 이제 그 상고시니까 은행 중에서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행에서 이제 은행 행원 생활도 좀 하시다가 또 이제 그 산업은행 쪽은 국책은행이니까 정부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또는 뭐 아마 그 국무총리실인가 뭐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비서관 뭐 행정관 이런 것처럼 그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회사를 물려받으셔서 이제 샘표를 그 이끌어 가셨는데 제가 한 그 2000년 정도 전 2000년 정도 될 거예요. 2000년 정도 그 1999, 2000, 2001 이 무렵이 될 건데 그 샘표의 그 박승복 회장님이 이제 그 기업 규모로 봐서는 그 전경련 대기업군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경련 회장단에 올라갈 수 없는 수준.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또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거가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또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회장님들이 좀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좀 의기투합을 하셨던 분들이 박승복 회장님, 샘표의 박승복 회장님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대신증권의 박기혁 회장님 그리고 뭐 지금 그 싸이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DI의 박기혁 회장님, 죄송해요. DI의 박기혁 회장님, 그리고 저기 대신증권의 양 회장님 이런 분들이 그 좀 그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그 사이에서 자기들의 그런 위상 이런 것들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중견연 요즘 중견연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 많이 하고 있죠. 그런 활동을 했었었고, 또 그때 이제 그 중견기업연합회의 초대 회장을 그 샘표의 박승복 회장님이 맡으셨었어요. 근데 이 회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좀 그 감투 같은 걸 좋아하셨는지 어쩌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상장기업 협의회, 상장기업, 우리 코스닥 거래소 상장기업 있잖아요. 상장기업 협의회 또 회장님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그 중견기업이 만들어지면서 그 우리 한국의 컨설팅, 그 토종 컨설팅 회사는 한국능률협회가 있잖아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계에는 뭐 맥킨지, 뭐 베이넬 컴퍼니, 뭐 어니스트 영, 뭐 앤더슨 컴퍼니, 엑센추어 이런 데들도 있지만, 그 한국에서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는 그 능률협회 컨설팅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쪽 그 일본에는 또 일본 능률협회가 있거든요. JMA, 한국은 KMA.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컨설팅 글로벌 컨설턴트 그 연수 과정을 일본에서 저도 이제 그 연수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능력협회 컨설팅 이런 쪽하고도 이제 같이 일본에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쪽하고 같이 해서 이 중견기업연합회에 좀 들어갈 일들이 몇 번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승복 회장님을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검소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때도 이제 벌써 연세가 70대셨으니까 그러신데, 저는 이제 이분이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굉장히 검소하시니까 회식을 하면 삼겹살밖에 안 사주세요. 물론 간장 회사니까 굉장히 검소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트 끝나는 과정에 이제 그 인사를 드렸더니 저한테 그 샘표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게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가식으로 하신 게 아니고, 샘표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뭐 그 얘기 굉장히 이렇게 아쉬워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업무 자체가 스타일이 이제 그 금융이나 이런 쪽의 일을 이제 제 기질하고 좀 맞기 때문에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 프로젝트 끝나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그 선물을 하나 주셨었어요. 그 박승복 회장님이 선물 하나 주셨는데, 무슨 이렇게 그 좋은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그 A4 용지에다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 주셨어요. 직접 글을 써가지고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종이를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어디에 경매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종이일 텐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 그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뭐 이런 거를,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는 그 10개인가 정도의 그 이제 얘기를 친필로 써가지고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우리가 이제 불편한 얘기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전화 오면은 안 받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막 좀 미루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 그 지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런 거는 무조건 바로 받아가지고 의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한 10개 항목인데, 뭐 저는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어쨌든 감사하게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뭐 좀 몇 년 뒤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관계가 끝나게 되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면에서 그 회장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회장님들 돌아가시면은 그쪽 삼성의료원에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은 안 갈 걸 그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게 아니니까요. 그냥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그래도 가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갔죠. 그 삼성의료원에 이제 가서 조문을 하려고 딱 갔다가 제가 괜히 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괜히 왔다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박승국 회장님 얼굴이라도 뵐까 싶어서 갔는데 일단 그 내실에서 나오시지도 않았고 뵐 수도 없었었고 그리고 그 어쨌든 조문을 가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는 않고 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벌 회장님들인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봉투를 딱 꺼내는 순간에 딱 방명록을 쓰려고 하면서 딱 보는 순간에 보니까 모든 그 이제 부의금이죠. 부의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열람 없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괜히 돈도 많으신 분들인데 나가 괜히 이거를 괜히 하려고 생각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불우이웃에 좋은데 사용된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뵙지도 못하고 왔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샘표 관련해 가지고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 때문에 좀 뭐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이게 뵐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많은데 이제 오늘 다 해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신비감이 없고 여러분들도 또 좀 궁금증을 남겨두는 게 좋으니까 다음에 또 생각이 날 때 또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샘표 기업은 그 대기업군에는 못 들어가는 중견기업. 그 중견기업이라는 말이 그때 그 샘표, 그 뭐 DI 그리고 그 대신증권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견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 이분들의 연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중견기업연합회라는 중견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합회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샘표 기업 굉장히 알짜 기업인 건 아시죠? 샘표 기업 굉장히 알짜 기업이니까 혹시라도 뭐 그 원자재가 아니라 곡물 가격 같은 게 막 올라가지고 대두 같은 거요, 밀 가격 이런 게 올라가지고 샘표 기업 주가가 보통 한 3만 원,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에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뭐 한 2만 4천 원 이렇게 떨어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사시면 수익 납니다. 그것도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별로 없는 종목이니까 매수하기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또 얘기 벌써 많이 해서 또 뭘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기 제가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으로 해서 네이버하고 에코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그 우리 포트폴리오 제가 그 주식 동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성호전자도 급등을 했지만 어제 BH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 사마 컨덴서 그쪽 기업들이 급등하니까 이번에 성호전자 급등했는데 BH가 급등하면 그 다음엔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이런 주제로 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망한 ETF 이런 것들도 그 영상을 또 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아까 뭐 6주의 기간 조정이라고 했지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분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별도의 영상을 준비를 해서 저희 그 비공개 아카이브 있잖아요. 스페셜 구독자들을 위한 비공개 아카이브의 그런 내용들이 주말에 순서대로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신청하셔서 아무래도 좀 차별적인 컨텐츠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연휴 첫날인데요. 제가 이 영상은 연휴 첫날이 오늘 아니고 연휴 둘째 날인 내일 저녁에 올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이제 영상 보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이제 해주시고 또 이제 나머지 그 연휴 기간도 여러분들 계속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 얼굴을 보여드리는 영상이든 아니면 컴퓨터 영상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